엄마님, 남자친구랑 수십 번 헤어지고 만나고 반복하는데요. 이런. 이유는 둘 다 좀 예민해서 잘 싸우고 남친이 연인으로서 자질이 좀 부족해서 서운한 점이 많아요. 근데 문제는 제가 다른 남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 소장님 말씀하신 불안형 애착처럼 그런 남자다운 성격에 끌리는 것 같아요. 다른 안정형 남자를 만나도 설레지 않고 눈에 안 들어오네요. 이건 아마 회피형이겠죠. 회피형이 좀 남자다워 보일 수 있죠. 근데 연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건 무슨 말이지? 싸워도 계속 보고 싶고 이미 미운정이 든 것 같은데 결혼까지 가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. 결혼까지? 이게 남의 결혼을 뭐 하지 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뭐 하라고 하기도 애매한 거 아니야? 우리가 여기서만 하라고 하면은 하는 거지. 투표 기능 없나 여기? 그럼 내 책임이 좀 줄을 거 아니야. 근데 진짜로 여기서 지금 뭐 그렇지만 상대가 결혼을 원할까요? 이게 지금 남친인 연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. 그리고 남자다운 성격, 이거는 다정다감한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다정다감하지 않고 어떤 싸움이 일어났을 때 좀 도망가는 그런 면이 있는 남자친구일 가능성이 있겠죠? 그럼 멋머님은 그거를 이제는 감수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? 그 남자친구의 그 말이 다정다감하지 않고 그런 차갑고 팩트 폭격을 나에게 하는 것,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기분이 어떤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이 사람은 내 감정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냥 더 이상 싸움을 원하지 않는 그 상황을 원모님은 바꿔서 이 사람이 이성적이고 이런 분쟁이나 내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내가 감정 조절을 좀 더 잘 해야지, 내가 감정 조절을 좀 더 하고 이 사람에게 어떤 회피를 했을 때 좀 더 이성적으로 그렇게 회피하지 마, 우리가 이걸 지금 얘기를 해야 돼 라고 차분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. 그게 되면 상대도 그만큼은 변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, 아직은. 왜냐면 남자친구의 연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건 다정다감하게 말하고 그리고 나의 감정을 헤아려주는 게 연인으로서의 자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는 지금 남친에게 없어. 앞으로도 없을 거고.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싸움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죠. 나는 그게 연인으로서 자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으로서 자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? 그러면 이 사람은 남편으로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. 그러면 실은 그걸 바꿔야 돼요. 그건 자질이 아니야. 그건 그 사람이 그냥 하나의 장단점이 엮여있는 특성이지. 대화를 더 많이 해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미련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 생각하는 거지. 지금 제가 방금 말했던 남자친구의 특성이 뭐예요? 시간을 줘야 돼. 내가 어떤 감정이 고조됐을 때 대화를 하면 안 돼. 상대가 생각을 정리하도록 기다려줘야 돼요. 그러니까 자질이 부족한 건 서로가 상대에게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. 그러니까 상대도 물론 어느 정도 그거를 개선해야 되겠지만 나도 개선해야 돼. 근데 지금 상대가 자질이 부족해서라고 해버리면 개선이 안 되지.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진짜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개선을 하려면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게 상황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지금 남친구랑 대화가 더 필요한 게 아니야. 내가 감정을 조절하고 그리고 상대한테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해요. 어떤 문제가 있을 때.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못된 문제 해결 방식을 찾고 있는 거야. 연인으로서 자질이라는 생각도 실은 좀 버려야 되고,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대화나 이런 걸 더 많이 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돼. 실은 대화를 안 하는 게 개선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결혼을 만약 생각을 하시면 저 싸움을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. 뭐 싸워도 어쨌건 뭐 계속 보고 싶고 이러니까. 근데 일단 저 수십 번 헤어졌잖아요. 싸움이 조금 뭐 그때그때 조금 있더라도 싸움이 커지지 않고 헤어짐은 하지 않는 그 상황이 되는지를 한번 해보세요. 근데 헤어지자고는 보통 누가 하나? 누가 헤어지자고 다시 만나자고 하나요? 그러니까 감정적인 게 안 채워진다고 하는 게 원머님이잖아요. 근데 상대는 채워주고 있단 말이야. 최선을 다하고 있어. 그게 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감정의 한계치란 말이야. 그러니까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헤어지자고 하고 또 다시 관계가 되고 이러는 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지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렇게까지 자기 조절을 못해?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닌데 왜 저런 표현하는 것 같고 그러지? 내용이 내 말이 맞는데?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결혼을 할 거면 조금 감정 조절을 하고 남자친구한테 시간을 줘야 돼. 그리고 나는 어쨌건 그런 다정한 말 이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그걸 느끼잖아요. 사랑을 느끼잖아. 그것도 시각을 바꿔야죠. 그러니까 지금의 남자친구가 여기에서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한들 남자친구가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. 지금 남자친구가 나를 덜 좋아해서 저러는 게 아니라고.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나름으로 또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그분이 막 다정하고 막 살갑고 막 그런 사람이면 또 끌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.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결혼을 하실 거면
내가 진짜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안 헤어질 정도가 될 수 있는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남자가 나이가 들수록 지금 원모님의 남자친구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연인으로서 자질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의 남자다운 성격과 맞물려 있는 단점이다. 원래 장점하고 단점은 묶여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헤어져도 괜찮아요. 헤어져도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안 헤어질 거라면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. 아마 감정 조절하고 그 사람한테 시간을 좀 주면 싸울 일 없을 거예요. 시간이 좀 지나서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차분해진 상태에서 얘기를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.